안녕하세요. 강사 손신아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 실제 하는 사물이나 장면을 비현실적으로 표현하는 초사실주의인데요. 포토 매니퓰레이션은 사진 조작이라는 뜻의 디자인 용어로 사진을 수정하거나 합성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주로 전문 디자인 툴인 포토샵을 사용하지만 쉽게 캔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크게 도형, 프레임, 요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작품을 만들기 전에 다양한 요소 활용을 위해 배경 제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눕기딱이라고 하는데 캔바를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진 편집에서 배경 제거만 누르면 이렇게 쉽게 배경이 제거가 되고요. 무료이신 분들은 왼쪽 측면 패널에서 앱을 찾아 누르시고 백그라운드 클리너를 검색하셔서 계산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사진을 선택하고 이레이즈 백그라운드를 클릭하시면 배경 제거가 가능합니다.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예시인데요. 도형과 사과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 다음은 프레임을 써서 만든 작품이고요. 마지막으로 비눗방울 요소를 적용해서 만든 오렌지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디자인 만들기에서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이즈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로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왼쪽 측면 패널에서 요소 클릭하시고 사과 검색해 주신 다음에 사진에서 배경이 없는 사과 한 알짜리 이미지 가지고 오실게요. 이미지가 선택이 되면 이렇게 보라색 테두리랑 사이즈 조절바가 생기는데요. 이 대각선의 동그라미를 이용하시면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고 가운데 있는 바를 움직이시면 이미지를 원하는 크기만큼 자르실 수 있어요. 사과를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시고 사과를 하나 더 복제를 할 건데요. 사과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뜨는 복제 아이콘 누르셔도 되시고 사과를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있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도 복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사과를 이제 절반씩 나눠줄 건데요. 첫 번째 사과는 위에 있는 사이드바를 아래로 내려서 절반으로 잘라주시고 두 번째 뒤에 있는 사과 클릭하셔서 아래에 있는 사이드바를 위로 올려서 절반으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사과를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을게요. 그 다음 다시 요소에 가서 이번엔 도형을 검색해 볼게요. 도형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여러 가지 도형이 뜨기도 하고 도형 메뉴가 생겨요. 여기서 도형 누르셔서 동그란 도형을 가지고 오시고 도형 편집에서 색깔을 밝은 색으로 변경해 주실게요. 이 도형을 이용해서 사과의 단면을 만들 건데요. 사과의 끝 모서리부터 옆 모서리부터 맞춰주시고 위쪽에 있는 사과는 단면이 조금 더 얄쌍하게 여기 모서리를 삐져나온 곳 없이 잘 맞춰주셔야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하나를 복제해서 아래쪽 사과를 조금 더 통통하게 단면이 조금 더 크고 넓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잘라진 사과 같죠? 그 다음에는 편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룹화를 시켜줄 건데요. 그룹화란 이렇게 이미지가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이미지처럼 같이 움직이게 묶어주는 기능이에요. 바깥에서부터 사과랑 도형을 한꺼번에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룹화 메뉴가 뜨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나처럼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룹을 해제하실 수도 있고 다시 바깥에서부터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시고 그룹화 눌러주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는 게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요소를 선택하시고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룹하고 싶은 다른 요소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또 같이 묶어져요. 그 상태에서 그룹화를 시켜주셔도 됩니다.
위쪽에 있는 사과는 조금 비스듬하게 살짝 눕혀줄게요. 이제 이 아래쪽 사과에 산책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요소에서 산책길이라고 검색하시고 그래픽에서 마음에 드는 산책길 하나 가지고 오실게요. 사이즈랑 위치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나무를 가지고 올게요. 나무는 그래픽에 있는 나무 쓰셔도 되고 사진에서 이렇게 배경이 없는 사진도 있거든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요소 가지고 오셔서 쓰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벤치를 가지고 올게요. 저는 그래픽에 있는 벤치를 써볼게요. 산책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죠. 산책하는 사람은 그래픽에 있는 이미지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사진에 있는 실제 사람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 이미지에 있는 산책하는 강아지와 사람을 쓰고 싶은데 사람 이미지만 쓰고 싶으니까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배경 제거를 해주시고 배경 제거하고 남은 여백은 사이즈 조절바로 줄여주시고 맨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일치를 시켜줄게요. 한 명 더 넣어볼까요? 이 그림도 배경 제거를 해주고 줄여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배경도 넣어 볼 건데요. 하늘이라고 요소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사진에서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미지를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이미지 배경으로 설정이 있어요. 배경으로 설정해 주시고 정말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구름 요소도 표함시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산책길이 살짝 사과 밖으로 삐져나와서 조금 어색해요. 이런 부분은 구름으로 슬쩍 가려주시고 구름을 다양한 구름 한번 써볼게요. 구름이 너무 진한 것 같다 싶으시면 투명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크기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도형을 이용한 첫 번째 작품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프레임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프레임은 잠금이 필수예요. 왜 잠금이 필요한지, 잠금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새 페이지 여시고 요소 가셔서 달 검색하시고 사진이나 그래픽에서 원하는 달 이미지 가지고 오셔서 사과를 했던 것처럼 적당한 크기로 하나 복사해서 이번에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이렇게 절반을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요소에서 이번엔 프레임을 검색하시고 아래에 뜨는 동그란 프레임 이용해서 달의 단면을 만들어 볼게요. 자연스럽게 모서리 잘 맞춰주시고 복사해서 반대쪽도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그룹화를 해주세요. 그룹화는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 이번에는 달을 비스듬하게 정말 반으로 갈라서 눕혀진 것처럼 살짝 비스듬하게 해주시고, 이 프레임 안에는 꽃밭을 넣어 볼 건데요. 요소에서 꽃밭을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프레임에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저절로 사진이 들어가요. 반대쪽도 넣어주시고, 프레임 안에 이미지 위치를 조정하고 싶으시면 프레임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움직여서 원하는 곳만 보이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금 설정이 필요한 건데요. 왜 잠금이 필요한 거냐면, 보세요. 다른 요소를 이 위에다 놓고 싶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꽃밭 대신 다른 이미지가 이렇게 쑥 들어가 버려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잠금이 필요한 건데요. 잠금은 프레임을 클릭하시면 위에 이렇게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이 떠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부분 잠금이라고 뜨죠. 부분 잠금만 했을 때는 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부분 잠금만 하시면 안 되고 한 번 더 눌러서 잠금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도 부분 잠금 누르고 한 번 더 잠금을 눌러주셔야 완전히 잠금이 됩니다. 이렇게 잠금이 돼야 아무리 위에다가 요소를 갖다 대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 움직이지도 않아요. 움직이고 싶으실 때는 잠금을 한번 풀어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잠금 해주시고, 이제 배경을 넣어 볼 건데요. 밤하늘이라고 검색하시고 마음에 드는 배경을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배경으로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이쁜데 안에서 꽃밭 안에서 나비가 날아서 튀어나오는 연출을 하고 싶어요. 요소에서 나비들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러 마리 나비들이 나오는데요. 그래픽에서 저는 이 황금색 나비가 마음에 들어요. 왜 이렇게 들어가 버릴까요? 이렇게 잠금이 안 되면 들어가 버리니까, 혹시 이미지가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요소가 들어가 버린 다음에 잠금이 잘 되었는지, 이 잠금 장치가 잠겨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나비가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표현해 주시고, 뭐 이런 색깔의 나비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침 이걸 클릭했더니 아래 자동 추천으로 비슷한 나비들이 떴어요. 전체 보기를 눌러서 다른 나비들도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이렇게 프레임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작품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이나 프레임을 이용하지 않고 요소만 활용해서 이런 작품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를 추가하시고 요소에서 비눗방울 검색해 볼게요. 그래픽에 가시면 다양한 비눗방울들이 있는데 투명한 걸 하나 가지고 오시고 적당한 크기로 위치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절반짜리 오렌지가 필요해서 그냥 오렌지 절반이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사진에서 마음에 드는 오렌지 사진을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 이 오렌지 사진을 쓰고 싶은데요. 배경은 필요가 없으니까 배경 제거를 해주시고, 남은 여백은 편집하기 쉽게 줄여주시고, 오렌지 위치나 크기를 조절해서 비눗방울이랑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조금 사이즈를 맞춰 주실게요.
이렇게 하나의 공처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진짜 오렌지처럼 여기 이렇게 오렌지 꼭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소에서 이번에는 오렌지만 검색을 해서 이 사진에 있는 오렌지 꼭지만 쓰고 싶어요. 이럴 때는 유료이신 분들은 손쉽게 하실 수 있는데,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위에 메뉴바가 뜨는데 편집에서 매직 스튜디오 이런 여러 가지 툴 중에 매직 그랍을 이용해 볼게요. 클릭하시고 브러쉬나 클릭을 통해서 원하는 부분만 추출할 수가 있는 건데요. 클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꼭지 부분만 선택하시면 저절로 이 부분만 파랗게 선택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추출하기 누르시면 꼭지 부분만 떨어져 나올 거예요. 캔바를 유료로 이용하시면 이런 툴을 정말 다양하고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훨씬 더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 오렌지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 이 꼭지를 위에다가 올려 놓을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고정을 시킬 거니까 쭉 드래그를 해서 그룹화를 시켜주시고, 이번에는 요소에서 오렌지 나무를 검색해 볼게요. 실사 오렌지 나무를 쓰고 싶으니까 사진에서 오렌지 나무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고 배경을 제거해 주실게요. 안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넣어줄 건데요. 산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마음에 드는 배경을 교체해 주시고 이제 다른 요소로 효과를 조금 줘볼게요. 빛이라고 또 검색을 하시면 그래픽에 이런 다양한 반짝이는 효과들이 나와요. 마음에 드는 효과를 여기저기 추가하셔서 조금 더 멋있는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개 같은 것도 넣어보면 되게 멋있죠. 여기 이렇게 반짝이는 효과도 줘볼게요. 이렇게 요소를 조금씩 더 추가하셔서 더 멋지게 마무리를 해보실 수 있고요. 캔바가 처음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도형이나 프레임 사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요소만 가지고도 충분히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과제는 도형, 프레임, 요소를 활용해서 초사실주의 작품 3개를 만드는 거예요. 복습하기 편하시도록 아래 요소 키워드를 적어 놓았어요. 그대로 따라해 보셔도 되지만 조금씩 응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꼭 오렌지나 사과가 아니라 파인애플, 수박, 멜론 같은 과일을 이용해 볼 수도 있고요. 축구공이나 농구공 같은 사물을 이용해 본다든지 비눗방울 아래에 인물의 사진을 넣어서 작업을 해볼 수도 있고, 오너먼트나 병, 캔 같은 다른 사물을 이용해 보셔도 되고, 이런 다양한 동물들을 배경 제거를 통해서 한데 모아봐도 되고요. 커피잔 안에 이렇게 흙을 채워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수영장 물을 채워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넣어 본다든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 보세요. 프레임이나 도형 사용 없이도 이렇게 간단한 이미지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커피잔에 배를 띄워 볼 수도 있고, 그냥 병하고 수영하는 여자 이미지 사진만으로도 이렇게 공익 광고 같은 이미지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예시를 다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